볼게요. 141페이지요. 자, 일단 우리가 그 7월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잖아요. 다음 주부터 문제집 볼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죠? 이게 이론서죠, 이론서. 두껍냐고요? 지금 요약집이요? 기본서요? 제가 말하는 이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서든 아니면은 요약집이든 아니면은 특강자료든 선택하는 겁니다. 뭐를 교과서로 할지를. 요약집을 교과서로 할 수도 있고 기본서를 교과서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취향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잡으시는 거, 교과서를. 저는 요약집을 추천합니다. 요약집 추천. 기본서보다 훨씬 낫다. 전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양이 다르고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죠. 그 장단점은 자기가 스스로 커버해가면서 하셔야죠. 제 말은 교과서를 한 권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 권. 단권화 작업을 통해서 한 권. 한 개만 보시면 됩니다. 한 개. 여러 개 하지 마세요. 한 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 풀잖아요.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 필히 맞추는 문제도 있고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틀린 부분. 내가 틀린 부분이 생겼죠? 틀린 부분이 생겼다는 건 많은 걸 시사해요.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틀린 부분이 생겼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가지 말고, 시간 부족하니까 다 가지 말고. 틀렸죠? 일단 해설부터 해설 먼저 보세요. 해설 봤는데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실수한 거예요. 내가 아는 건데 실수한 거예요. 그럼 굳이 가지 마세요. 그냥 실수한 거구나.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해설 봤는데 해설 봐도 모르겠어요. 해설 봐도 모름. 뭔 말인지를 모르겠음. 이쪽 파트 자체에서 좀 더 내가 이론을 한 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여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찾으셔야 되는 거죠. 찾아갖고 거기를 점검을 하시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완벽해졌죠? 완벽해졌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제 또 문제 풀러 가는 거예요. 역시 또 틀리겠죠. 그럼 또 이렇게 해설 봐도 모르겠으면 다시 또 이론서로 또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하고 이론을 끊임없이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칠 때까지 계속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7월 8월 예상 문제부터 해가지고 90 동형 모의고사까지 우리 남은 4개월 동안은 이제 계속 문제를 위주로 풀 거예요.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는 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민법은 남은 기간 동안 요약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거 찾으면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남은 4개월 동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마세요, 이제. 남은 기간 또 술 마시면, 술 드세요? 술 친구가 보자 그러면 안 돼. 10월달 끝나고, 시험 끝나고 보자고. 그죠?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시라는 거, 집중적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교과서라는 것을, 요걸 찾을 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의 듣는 거 하고, 강의는 들을 때 다 이해되는데 문제 풀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뭔 차이라 그랬어요? 예? 그렇죠. 강의는 말이고 요거는 글이잖아요. 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요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동영상 찾을 거예요? 문제 풀다가 틀린 부분 생겼죠? 모르죠? 그럼 책 봐야 돼요? 동영상 봐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책을요. 동영상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거를요? 못 찾습니다. 그죠? 이 글로 내가 이해를 해 놓으면 책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글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말로써, 강의 들어서 말로 이해한 것들을 글로, 텍스트로 이해하는 폭을 넓혀야 돼요. 그 과정이 바로 복습이라고. 그 과정.
그래서 제가 복습하라고 했던 거예요. 제일 첫째 시간에. 그죠? 민법 3계명. 복습만이 살 길이다. 그죠? 그 제1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이해하는 것들을 글로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찾을 수 있어요. 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왜 글로 이해해야 돼요? 시험이 글로 나와서 글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용을 다 알아요. 내용을 다 안다고요. 왜냐면은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 뭔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이렇게 말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문제로 딱 들어갔을 때는 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이해한 것들을 글로 이해하는 요 과정을 싹 거쳐 주셔야, 예? 요 과정을 거쳐 주셔야 비로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복습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이제 책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동영상을 가까이 해요, 책을 가까이 해요? 책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 책을요. 동영상 듣지 마세요, 동영상 듣지 마세요. 동영상 금지. 예? 동영상 금지. 동영상 듣지 마시라는, 동영상 금지,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동영상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동영상에 의존하다 보면은 시험 끝날 때까지 동영상만 보고 있어요. 혼자서 책 못 보고 계속 의존하게 되잖아요. 동영상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편안해졌어요. 대신 합격률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동영상이 우리를 망치고 있다. 오히려 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더 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멀리 하셔야 돼요. 동영상은 초반부 한창 내가 뭣도 모르고 이해를 빨리 해야 될 때, 그때는 많이 쓰이면 좋지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동영상이 점점점 의미가 없어져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강을 듣고 그냥 끝내고 치워야 됩니다. 동영상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요로 가셔야 된다. 요로. 아시겠죠? 네. 화이팅. 자, 계약법 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오세요. 자, 계약 총론 일반입니다. 자, 계약이라는 거는 일방이 청약을 하고 상대방은 승낙을 해서 성립하는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 계약도 의사 표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계약에는 종류들이 있어요. 밑에 1번 계약은 쌍무계약도 있고 편무계약도 있습니다. 쌍무계약은요, 채무가 2개라는 거죠. 매매교환 임대차 다 쌍무계약입니다. 자, 반면 2번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 증여라든지 사용대차 이런 거 편무입니다. 편무. 그리고 현상광고도 편무죠. 현상광고. 자, 3번입니다. 구별 실익. 쌍무계약일 때 동시이행의 항변 그리고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편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 위험부담 그런 거 됨, 안 됨? 그런 거 안 됨. 자, 양과로 2번 내려갑니다. 계약은 또한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지요. 유상계약은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출연을 하는 것. 즉, 대가성이 있는 유료일 때가 유상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매매교환 임대차, 현상광고까지 전부 다 유상계약들이고요. 자, 반면 무상은 무료라는 거죠. 무료. 자, 증여사용대차 무상이에요. 구별의 실익, 유상계약일 때 매매와 관련된 규정들, 계약금이나 담보 책임 법리들 이런 것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낙성계약, 요물계약인데요. 낙성계약은 합의만 하면 성립하는 거죠. 합의만 하면 성립. 자, 반면 요물계약은 합의만으로는 안 되죠. 요물계약은 뭐가 필요해요? 합의 플러스 별도 급부. 그죠? 추가적인 뭔가 이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별도의 급부. 이것까지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이 되는 그런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요물계약. 물건을 요한다라는 거죠. 요물계약은 몇 개 안 되니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요물계약. 가장 대표적인 요물계약은 뭐가 있어요? 예, 현상광고. 현상광고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개를 찾아달라는 계약이었어요. 찾아준다고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찾아와야 됩니다. 현상광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약금 계약이요. 이 계약금 계약은 단독 문제로 출제도 되는 파트입니다. 요거 요물계약이죠. 계약금 준다고 말만 해가지고는 의미 없고
계약금 10% 줘야 성립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요물계약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요거. 자, 그리고 결국 우리가 계약 강론 파트에서 정리하게 되는 계약은 매매계약, 자, 그리고 교환계약, 그리고 임대차 계약. 이렇게 세 개거든요. 세 개.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가는 계약이죠. 이 세 가지 계약이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쌍무 계약이다, 편무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다, 무상 계약이다. 유상 계약이고, 유상. 대가성 있고요. 요물이다, 낙성이다. 낙성이고요. 합의만으로 성립. 그리고 불효식이에요. 정해진 형식은 없다는 거예요. 매매교환, 임대차 세 가지가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이렇게 쌍무 계약일 때 적용되는 게 동시이행의 항변, 그리고 위헌부담의 법리가 여기서 적용된다는 거죠. 만약에 편무 계약이면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유상 계약일 때 적용되는 건 우리 시험 범위 중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 요 담보 책임과 관련된 법리들, 요거 유상 계약에서 적용됩니다. 요런 것들. 자, 양괄호 4번 보세요. 기타 지문들. 매매, 교환, 임대차 전부 다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그래서 쌍유낙불이라고 해놨죠. 자, 동그라미 2번 단락입니다. 쌍무 계약은 언제나 유상이에요. 그래서 쌍유라고 써놨어요, 제가. 그렇지만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상 계약이 전부 다 쌍무 계약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상 계약이 넓은 개념, 쌍무 계약이 넓은 개념. 유상 계약이 넓은 개념이에요. 민법에서 유상 계약들을 이렇게 집합시켜 놓으면 유상 계약 속의 대부분 거의 99%는 다 쌍무 계약들이에요. 99% 쌍무 계약들. 근데 유상 계약이지만 뭐인 것도 있다? 편무인 것도 있어요. 걔는 좀 이상한 놈이에요. 특이한 놈이죠. 이 모난돌이라는 거죠. 이상한 놈이 있어요. 그렇지만 얘도 유상이에요. 편무긴 한데 유상이에요. 현상광고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입니까? 쌍무 계약은 반드시 유상 계약이에요? 예, 맞아요. 100% 유상 계약이에요? 예, 100%. 쌍무는 100% 유상이에요. 그렇지만 유상 계약은 100% 다 쌍무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왜냐면 유상 계약 속에 뭐도 있어서 편무도 있기 때문에 그건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무상 계약은 언제나 편무예요. 근데 편무라고 해서 다 무상은 아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무상이 넓은 개념, 편무가 넓은 개념. 편무 계약이 넓은 개념이에요. 민법에 편무 계약들을 싹 집합시켰어요. 싹 집합시켰더니 대부분 안에 있는 것들은 무슨 계약이었다? 무상이었어요. 무상 계약들이었어요. 근데 편무인데 유상이 있어요. 이상한 놈, 또 이상한 놈이에요. 편무인데 유상이에요. 걔가 누구예요? 걔가 또 현상광고입니다. 현상광고 편무인데 유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 계약은 편무입니까? 예, 100%요. 100% 무상, 공짜로 하는 것들은 채무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100%. 근데 편무 계약이라고 해서 그게 다 무상인가? 그렇진 않다. 편무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인 게 있습니까? 예, 그게 현상광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약관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말씀드릴 거고요. 넘기세요. 144페이지 계약의 성립. 자, 제 2절로 오시면 이제 계약의 성립이 나오죠. 계약 성립에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모습, 청약과 승낙의 합치. 두 번째 모습은 뭐죠? 한 장 넘기시면요. 146페이지 밑에 쪽에 의사실현이요. 의사실현. 세 번째 계약 성립의 모습은 교차청약이에요. 교차청약. 여기서 의사실현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실현은요. 그죠? 우리가 학원에 등록할 때 등록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카드를 줬어요? 카드 줬잖아요. 그게 의사실현이라고요. 의사실현.
그죠?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청약을 했죠? 예? 원장님이 청약을 하셨잖아요.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학원에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하셨다고, 청약을. 그죠? 그랬더니 승낙을 했습니다. 카드를 드렸습니다. 카드를 드렸다, 카드를요. 그럼 카드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승낙하겠다는 거야, 승낙 안 하겠다는 거야? 승낙하겠다는 거죠. 이게 의사실현이라고요, 의사실현. 그죠? 이거는, 자, 532조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자, 지금 첫째 줄 끝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카드를 내민 그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는 거죠. 그죠? 학원에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 학원에 자판기가 서 있죠. 자판기가 가격 제시해요, 안 해요? 가격 제시하고 있죠? 가격 제시하고 있어요. 음료수 얼마라고? 예? 음료수. 캔 음료 1,000원이라고. 캔 음료 1,000원이라고 가격 제시하고 있죠? 이게 청약하고 있는 거죠, 청약. 예? 자판기가 청약을 하고 있어요, 청약을 특정인한테 해요, 불특정 다수한테 해요? 불특정 다수,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싹 다 청약을 이렇게 넣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때 이 청약에 대해서 승낙으로 받을 사람은 자판기한테 가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어떻게 하세요? 돈을 넣잖아, 돈을요. 그럼 돈을 집어 넣는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의사실현된 거죠. 그럼 이제 계약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줄칩니다. 사실이 있는 때 줄치고요. 사실을 안 때 X. 사실이 있는 때가 맞습니다. 안 때 노노노. 어제 친구랑 술 마시러 갔는데 친구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예? 술이 떡이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예? 주인 아줌마한테 물어보죠. 지 마음대로 냉장고 문 가고 열어가지고 소주를 이렇게 까버리더라고요. 그럼 소주를 깠다는 거는 사겠다는 거, 안 사겠다는 거. 그게 의사실현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알고 깠어요? 모르고 깠어요? 모르고 깠어요. 그죠?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까버린 거죠. 그죠? 모르고 깐 거죠. 근데 그 사실이 있었어, 없었어?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럼 사야 돼요. 알든 모르든 필요 없어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냥 성립하는 거예요. 있으면. 너 깠잖아. 그럼 사야지. 그죠? 자, 두 번째, 교차청약이요. 자, 오른쪽에 교차청약 같은 경우는 533조에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있는데 청약 승낙을 한 게 아니라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고 을도 갑한테 뭐 했고요? 청약을 했고요. 둘 다 청약했어. 둘 다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그죠? 의사표시 전화로 했어요? 우편으로 했어요?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갑이 청약을 보내죠? 보내는 게 발송이잖아요. 그리고 을한테 도달되는 거죠. 갑이 발송했던 게 8월 1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을한테 도달된 게 8월 3일이었어요. 그럼 8월 2일에는 을은 갑이 청약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을이 뭐 했어요? 청약을 한 거예요. 을도요. 그죠? 8월 2일에. 청약이 발송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청약이 갑한테 결국 도달된 것이 8월 4일이었으면. 여기서 이제 둘의 의사가 일치한다고 확인이 됐으니까 승낙은 필요 없죠? 이러면 양청약이 다 뭐 됐을 때? 도달했을 때 그때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며칠이죠 지금? 8월 4일이라는 거죠. 요때가 양청약 다 도달된 시점이죠. 그때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도달한 때 줄치세요. 도달한 때 줄치고요. 발신한 때 X. 발신 X 도달입니다. 도달. 제가 X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 지문이에요. 시험에서. 자 이제 계약 성립 돌아갑니다. 첫 번째 모습 144페이지입니다. 청약과 승낙이에요. 일단 첫 번째 청약이라는 거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 확정적. 따라서 구체적이지 않으면, 확정적이지 않으면 청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
지금 니은에서 말하고 있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을 꼬셔서 자기한테 청약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밑에 점에 뭐 아파트 분양 광고라든지 견적서 제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약으로 보지 않았고 청약의 유인으로 봤습니다. 자, 상대방 내려갑니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한테 해도 돼요? 네, 불특정 다수한테 하셔도 돼요. 효력은요, 무조건 도달했을 때입니다. 지금 청약의 효력이요, 승낙의 효력이요? 청약의 효력은 청약의 효력은 그것이 대화자든 아니면 격지자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뭐가 됐을 때? 도달했을 때. 대화자 사이에서도 도달했을 때 성립. 격지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 경우에도 도달했을 때 효력 발생이에요. 자, 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조금 이따 만나게 되는 승낙은, 청약 말고 승낙은 도달주의예요, 발신주의예요? 발신주의죠. 대화자 사이에서 도달주의, 발신주의. 이거 도달이에요. 아무리 승낙이어도 대화자 사이에서는 도달주의예요. 근데 승낙인데 격지자일 때, 이때가 무슨 주의? 요때가 발신주의라는 거죠. 예외적 발신주의. 그러니까 승낙하고 격지자하고 두 개가 결합돼야 발신주의입니다. 둘 중에 한 개밖에 없으면 도달이에요, 도달. 네, 발신주의 취하는 요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4번 청약의 구속력이요. 청약은 하고 나면 이건 철회할 수 없어요. 철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회하면은 상대방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철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철회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결혼을 하자고 했죠. 그게 뭐예요? 청약. 그죠? 네, 청혼 맞아요. 네, 결혼하는 게 청혼이죠. 청혼. 그죠? 네, 청약을 했다는 거죠. 그죠? 갑이 나 지금 5억 있어. 5억 있으니까 결혼하자고. 그죠? 구체적이에요, 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청약을 한 거죠. 하자고. 대신 8월 30일까지다. 8월 30일까지라고 했어요. 한 달만 기다려주겠대요. 그죠? 지금 8월 달이었는데 30일까지만 기다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청약을 받고 나서 고민에 빠졌죠? 며칠까지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이 며칠까지? 8월 30일까지예요. 8월 30일 지나면 갑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결혼하자고 하겠죠?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돼요. 8월 30일 지나면요. 그죠? 시간 줬잖아. 8월 30일까지라고. 빨리빨리 답을 해야 되죠. 너 답 안 하면 나 다른 여자한테 간다는 거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네?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나이만 차잖아. 기다릴 수 없죠? 8월 30일까지만. 그렇다는 건 8월 30일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8월 30일 동안은 네가 청약했던 거, 을한테 청약했죠? 그 청약을 했던 거를 다시 철회하면 돼야 안 돼요? 아, 그거 안 된다는 거. 철회하지 마시라고. 8월 30일까지 잘 생각해봐 라고 해놓고 다음날 철회할게. 더 마음에 드는 애가 생겨서 철회할게. 그러면 안 된다고. 철회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청약이 구속력에 빠지는 거예요. 청약의 구속력이에요. 구속시킨다는 거죠. 갑을 구속시켜요. 며칠까지 구속됩니다? 30일까지는 구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며칠까지를 잘 정하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10년 동안 고민해봐라. 그럼 10년 동안 젠장 구속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정해서 이렇게 딱 하시라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지금 기간을 정했어요? 정하지 않았어요? 기간을 정했죠. 정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한 기간 동안 청약의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단락 보세요. 승낙 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기억입니다. 기억.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정하지 않았어요? 정했어요. 기간 정했어요. 며칠까지라고? 8월 30일까지라고 정했죠? 그런 경우는
자,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로, 그 정했던 그 기간 내로 아직 승낙을 받지 못했다. 그럼 자연스럽게 청약은 이제 소멸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여자한테 간다는 거죠. 근데 니은처럼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간을 정했어요, 정하지 않았어요? 안 정했어요. 그냥 결혼하자고만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인 거예요, 이 구속력이? 예? 평생입니까? 그러면 안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까지? 상당 기간 동안 청약의 효력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건 이제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529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이때는 상당한 기간 내로 승낙을 못 받으면 자연스럽게 청약했던 거 효력 잃고 끝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승낙 같은 경우는 청약에 응하는 거죠. 그죠? 결혼하자고 했을 때 오케이 응하는 게 승낙입니다. 승낙은 상대방 청약자한테 하는 겁니다. 나한테 들어온 걔한테 청약이 들어왔죠? 걔한테만 승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불특정 다수한테 승낙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니은 불특정 다수 승낙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효력 내려갑니다. 승낙은요, 대화자하고 격지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승낙은 대화자 사이에서는 무슨 주의라고요? 도달주의죠. 근데 승낙인데 무슨 사이에서는? 격지자 사이에서는 요 발신주의, 요 주의하십니다. 발신주의. 밑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단락입니다. 승낙의 자유가 있어요. 승낙할 건지 말 건지는 자유고요. 답할 건지 말 건지도 자유예요. 갑이 결혼하자 그랬죠? 그럼 답장해야 됩니까? 답 안 해도 돼요. 답 안 해도 되죠? 회답할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자, 5번 내려갑니다.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혹은 조건을 붙여서 승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승낙을 하긴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승낙했다고요?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부로 승낙했다는 거죠. 그죠? 7억이면 해줄게. 야, 7억이면 내가 해줄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조건 붙이는 거죠. 이거는 계약 성립 되는 거, 안 되는 거? 계약 성립? 현재 시점에서?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갑은 얼마라고 청약했는데? 5억이라고 했는데 을은 7억이라고 그랬죠? 합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로 봐야 돼요, 이거는? 새로운 청약. 이 을의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갑이 오케이. 승낙을 하면 계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요 자체만으로는 계약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 변경.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연착된 승낙이요. 연착됐다는 건 늦었다는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늦은 거죠. 갑이 을한테 8월 30일까지라고 했었거든요. 8월 30일까지다. 이렇게 기간을 정했거든요. 근데 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승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죠? 별 남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잖아요. 별 남자가 없구나를 깨닫죠. 그죠? 그럼 이제 승낙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승낙을. 근데 승낙을 했던 게 이제 당연히 우편입니다. 이거 전 아니에요. 우편으로 하는 건데 이 승낙을 발송했던 게 승낙을 발송했던 게 8월 29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낙이 갑한테로 도달된 게 8월 30일까지 도달이 안 될 수가 있죠. 지나버린 거예요. 31일. 8월 31일까지 있나요? 있어요. 8월 30일까지? 네, 있어요. 자, 그래서 늦은 거잖아요. 늦었죠? 이게 무슨 승낙이에요? 이게 연착된 승낙이에요. 연착된 승낙입니다. 갑은 그 하루를 못 견디고 저 갑 나쁜 놈은 그 하루 그새를 못 견디고 그새 다른 애랑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 계약이 성립된 거 성립 안 된 거? 안 된 거죠. 이거는 계약 성립 안 된 거예요. 그럼 을은 억울합니까? 아니, 억울할 거 없죠. 왜 늦었어요? 늦게 보내서 늦은 거예요.
늦을만 했어요. 그죠? 당연히 늦게 보냈으니까 늦게 도착이 된 거지. 이건 무슨 연착이에요? 그냥 연착. 이게 그냥 연착이죠. 통상 연착이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에 의리 8월 의리 승낙을 발신했던 게 8월 20일이었어요. 빨리 보낸 거죠. 이 정도면 10일 전에 보냈잖아. 빨리 보냈죠. 근데 어떻게 된 게 그게 도달이 8월 31일에 된 거예요. 이건 연착된 거예요? 연착 안 된 거예요? 연착된 거, 연착 안 된 거. 연착된 거죠. 이것도 연착된 거예요. 연착된 승낙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연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우체국에서 누락시켰거나 뭔가 사고가 터진 거죠. 이거 사고 연착이라고 하는 거죠. 사고로 인한 연착. 사고로 인한 연착 같은 경우는 갑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갑에 뭐가 있다고요? 통지 의무가 있어요. 통지해줘야 돼요. 갑은 그새 하루를 못 참고 뭐 하고 있었어요? 예? 다른 애한테 또 이렇게 청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하고 이제 합의가 된 거죠. 뭐 하기로? 결혼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합의가. 병하고. 며칠자에 합의했어요? 며칠에 합의했죠? 8월 31일에. 8월 31일에 합의한 거예요. 왜냐면 갑은 언제까지 기다린다 그랬으니까. 30일까지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30일까지 딱 기다렸는데 편지가 왔어, 안 왔어? 안 와서 이때 31일자로 다른 애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했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합의가 됐는데 합의하고 나서 뭐가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31일자로. 그죠? 연착이 됐다는 거죠. 근데 보낸 날짜를 확인하니까 을이 언제 보냈었다고? 요때 보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사고 연착이죠. 그럼 갑이 을한테 알려줘야 돼요. 미안하지만 늦은 거라고. 미안하지만 네 잘못은 아니지만 이미 내가 다른 애랑 하기로 합의가 됐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빨리 뭐 하시라고요? 통지를 해주라고. 통지를 을한테. 통지 의무가 있어요. 통지 의무. 통지 안 하면 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을은 짐 싸고 있는 거. 을 짐 싸고 있잖아요. 통지 안 하면 짐 싸고 있죠. 그러니까 짐 싸지 말라고 통지. 그죠? 통지를 하신다는 거죠. 통지를. 그럼 갑이 통지한다는 건 너랑 할 거라는 거야, 너랑 안 할 거라는 거야? 안 할 거라는 거죠. 계약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 안 하는 거죠. 늦었어 이거잖아요. 늦었어. 근데 갑이 만약에 이거 통지를 안 한다는 거는, 통지 안 한다는 건 뭔 뜻이죠? 다른 애랑 합의한 적 없다는 거죠. 그죠? 갑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늦었지만 상관이 없죠. 통지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는 거죠. 그럼 계약은 성립하는 거, 성립 안 하는 거? 성립하는 거죠. 통지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기획부터 보겠습니다. 통상적 연착 같은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요. 일단 늦은 거니까. 다만 이제 이 늦은 걸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게 총 3개예요. 첫 번째, 뭐가 새로운 청약이죠? 변경을 가한 승낙. 맞습니다. 두 번째, 뭐가 새로운 청약이죠? 조건부 승낙. 세 번째, 무슨 승낙? 통상적으로 연착된 승낙. 이렇게 된 승낙들은 죄다 다 뭘로 취급이 된다? 새로운 청약으로 다 취급된다는 거죠. 얘네들은. 자, 여기서 연착은 당연히 통상적인 연착 말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연착. 자, 그런데 좀 내려가 보시면은 지금 니은에서 사고로 인한 연착이 있거든요. 여기서 528조 지금 보게 되면은 승낙의 통지가 기간 후 도달했어요. 기간 후 도달했으니까 늦게 도착된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보통이라면 그 기간 내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보냈던 거다, 빨리 보냈던 거다. 빨리 보냈던 거다.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던 거다. 근데 연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고 연착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둘째 줄에 청약자는
죄 없이 연착 통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도달되기 전에 지연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착 통지를 해도 되고 지연 통지를 해도 돼요. 둘 중에 한 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망 내려갑니다. 청약자가 전항에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통지 안 했죠? 그렇다는 거는 연착된 걸로 간주된다, 연착 안 된 걸로 간주된다? 연착 안 된 걸로 간주돼요. 그럼 계약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거죠. 밑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사례 연습 내려갑니다.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뜻, 그리고 승낙기간을 10월 30일로 해서 서면 발송했습니다. 10월 30일이 승낙기간입니다. 지금 1번 철회 자유를 유보해 놓은 사실이 없는 한 갑은 청약했던 거 철회하면 안 되죠. 이런 걸 청약에 뭐라 그랬어요? 구속력이라고 했습니다. 10월 30일까지는 구속이 되는 거죠. 딴 데 가서 이상한 쪽에 하면 안 되는 거죠. 2번 을이 10월 25일에 승낙 통지를 발송하셨고요. 자, 그리고 10월 27일자로 도달됐네요. 굿,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간 내로 도달됐거든요. 그럼 계약은 성립된 거예요. 단 성립되는 효력 생기는 시점은 27일자가 아니라 25일자라는 거예요. 왜 27일이 아니라 25일인 거죠? 요거 때문에 그래요. 격지자고 승낙이다 보니 도달주의, 발신주의라서. 계약이 만들어지는 건 도달됐을 때 효력 생김, 그게 아니라 발신한 시점 10월 25일자로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례가 격지자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서면 발송이요. 서면 발송했다는 건 뭔가 우편을 날렸다는 뜻이고 이게 격지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3번 내려갑니다. 을이 만약에 10월 29일에 통지를 발송했고 31일자로 도달됐잖아요. 늦은 거예요. 그죠? 왜 늦었어요? 늦게 보내서 늦었어요. 이게 무슨 연착? 이게 그냥 통상 연착이라는 거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갑이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해주면 계약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이건 새로운 청약이라서. 4번 을이 10월 20일에 승낙 통지 발송, 그리고 31일자로 도달된 거죠. 빨리 보냈는데 늦은 거잖아요. 경우가 다르죠. 이게 무슨 연착이라고? 이게 젠장 사고 연착이라는, 사고가 터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그 공이 갑한테로 넘어가는 거죠. 갑은 연착 통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연착 통지를 안 했네요. 그럼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연착 통지 안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그 날짜는 20일자죠. 왜 20일인 거죠? 격승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20일에 발송했었으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계약은 성립입니다. 자,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04번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잘 보셔야 돼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러면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성립됐다는 거죠. 체결이 됐다는 거다, 체결이 안 됐다는 거다? 체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체결상 과실책임이에요. 체결은 됐는데 뭔가 과실, 잘못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왜 책임져야 돼요? 과실이 있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출발이 되냐면은 지금 밑에 535조에서 1항에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자, 갑이란 사람이 공장을 을한테 팔 거라고 했어요. 나 공장 팔게. 그죠? 공장을 팔게, 공장을. 내가 땅이 있는데 여기에 공장이 2개가 있다는 거죠. 공장 2개. 2개 다 판다고. 그죠? 을은 그 공장을 산다 그랬죠? 20억에. 한 개당 10억으로 해서 20억. 그럼 합의 됐어요? 합의 안 됐어요? 합의 됐죠? 매매 계약. 성립됐다, 성립하지 않았다. 성립됐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조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가능이에요, 불능이에요? 불능이라는 거예요. 공장이 이미 부셔진 공장이라는 거예요.
멸실된 공장. 체결하고 나서 멸실된 거예요? 체결 전부터 멸실이었어요? 체결 전부터 멸실이었어요. 그런 불능을 무슨 불능이라고 해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원시적. 그리고 공장이 일부가 멸실됐어요? 전부 다 멸실됐어요? 전부 다 멸실됐어. 전부 다. 원시적이면서도 전부가 다 불능이에요. 그럼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네,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갑하고 을하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빠이빠이 하면 되잖아요. 무효니까. 그죠? 그럼 나는 돈 줘야 돼요? 돈 안 줘도 돼요? 돈 안 줘도 되죠. 갑은 공장 넘겨요? 넘길 수가 없어요? 넘길 수가 없죠. 빠이빠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 2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대출 실행됐어요? 안 됐어요? 실행됐어요. 대출 실행됐어요. 그럼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뭐 이자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을이 입게 된 손해죠. 그죠? 을이 입게 된 뭐라고요? 손해. 을한테 손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을한테 아무런 손해도 없었으면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그죠? 저 나쁜 놈 헤어지면 그만인데 손해가 생겼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이 손해에 대해서 뭐 하셔야 돼요? 배상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배상 청구를. 근데 배상 청구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건. 일단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야 됩니다. 요게 첫 번째 요건.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 일방은 이 원시적 불능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돼요. 만약에 갑이 선의무과실이면 배상 책임 없습니다. 갑이 몰랐어요? 무과실이면 배상 책임 없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을은 몰랐고 그리고 무과실. 이 세 가지가 요건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요건 몇 가지요? 요건 세 가지입니다. 요건 세 가지. 자, 개체과 같은 경우는 요건 3개. 원시적 전부 불능, 일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타방은 몰랐고 무과실이다. 요건 3가지. 이걸 갖추면 그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효과는 뭐죠? 요건 3가지를 갖췄으니까 을은 뭐 할 수 있다? 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효과인 거죠. 그죠? 이때 배상 청구는 신뢰손해에 대해서. 신뢰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신뢰손해. 신뢰는 믿었다는 거잖아요. 을이 뭐를 믿었죠? 유효임을 믿었어요. 왜 가서 대출 받았죠? 유효라고 믿어서 대출 받았어요. 그 믿음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손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신뢰손해예요. 네가 믿어갖고 손해가 생겼어요. 유효라고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무효였던 거죠. 자, 일단 요까지 보고 조문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째 줄에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여기서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지금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를 말하는 거죠? 갑을 말하는 거죠. 갑. 이 사람은 상대방, 여기서 상대방은 을입니다. 을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은 그 손해, 그거를 배상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둘째 줄에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 이게 무슨 손해라는 거예요? 이게 신뢰손해라는 거예요. 신뢰손해를 배상하시라는 겁니다. 그 밑에 줄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액을 넘기지는 못한다 그러죠. 줄칩니다.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줄치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행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유효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if 가정해보자고, 가정을. 가정해보면 얼마를 얻었을까? 얼마의 이익이 있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공장이 멸실되지 않은 공장이었다면, 을이 무사히 이 공장을 매수할 수 있었다면, 을이 이 공장을 병한테 2억, 죄송합니다, 20억 하고도 500만 원에 팔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이익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게 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유효였더라도 넌 얼마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거다? 500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이행이익이죠? 이거 못 넘겨요. 이 안에서 되는 거죠. 이자랑 수수료로 나간 게 1,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럼 실내손해는 1,000만 원이죠? 그럼 1,000만 원 배상 청구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효를 가정했을 때 어차피 얼마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 500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청구할 수 있는 건 500 안쪽에서 청구하셔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2항 내려갑니다.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서 상대방 누구 말하는 거죠?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몰랐고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말인 거죠. 자, 요건 내려갑니다. 첫 번째 요건, 원시적 전부불능. 동그라미 2번, 1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타방은 몰랐고 무과실. 자, 효과 내려갑니다. 실외손해를 배상하는 거다. 그리고 실외손해는 이행이익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자, 실외손해는 뭐냐? 지금 기역에서 말하듯이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입니다. 이자, 수수료 이런 것들. 자, 니은입니다. 이행이익은 유효였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하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3번에 원시적 불능이 나옵니다. 근데 일부 불능이라고 나오죠. 원시적 일부 불능이 나오는데 이 판례를 보게 되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수량지정 매매일 때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는 변론으로 하고, 셋째 줄 오른쪽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5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따라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요?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요? 없다 그러죠. 왜 그런 거죠? 일부 불능이라서 그러죠.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원시적 불능 중에서도 전부가 다 불능일 때, 요렇게 불능인 경우에다가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시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량 부족이라는 거는, 야, 수량이 부족해. 수량이 부족하다는 거는 원시적 불능은 맞지만 전부가요, 일부가요? 일부가 불능인 거거든요. 그거는. 그럼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는 535조가 여기에는 적용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법리가 따로 있습니다. 일부 불능일 때는요. 여기에서는 574조가 적용돼요. 574조가 적용됩니다. 이거는 담보 책임에서 만날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불능이 후발적 불능이면, 후발적 불능이에요. 체결하고 나서 불능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535조 적용돼요,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게 후발적이니까 안 되죠. 어디에 적용되는 거라서? 원시적이고, 그리고 전부가 다 불능일 때 적용되는 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부 안 되고 후발적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계약의 성립이었습니다. 자, 뒤로 넘기시면은 이제 149페이지에 쌍무계약의 효력 나오죠.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